네, 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이 7월 7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었던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운명의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래도 90일간은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협상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90일 유예 기간인데 그 유예 기간이 7월 8일 자정으로 종료됩니다. 예. 이 시간은 미국 동부 워싱턴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일 낮 오후 1시에 완전 종료가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제 종료가 될 때까지 협상을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겠다 이러는데 현재까지 나온 얘기,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는 일단 과거에 90일 전에 때렸던 그 상호관세 그것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25%입니다. 25% 관세를 맞을 수가 있는데 그 관세 시행 시간은 한 20일 정도 여유를 둬서 8월 1일부터 때리겠다. 이렇게 베센트 재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뭐 최저 10에서 20, 또 많게는 50에서 60까지 때릴 수 있다. 이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완전히 카드를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오늘 밤 내일이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15개라고 날짜까지도 나라까지도 또 늘렸는데 이 15개 나라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것이다. 그 편지를 봐라. 그런데 편지가 미국 시간으로 7일 날 발송하겠답니다. 오늘이 우리 7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 돼야 이제 아침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그렇습니다. 빠르면 내일 정도는 이제 받아볼 것 같은데 여기에 과연 15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국가라고 지정한 15개 한국이 포함되느냐 빠지느냐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뭐 사랑의 연설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어떤 그 협박 또는 협상을 잘해보자는 얘기인지 지금 주목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고 그동안은 공백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협상을 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미국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희망인데요. 예.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뭐 그것은 한국 사정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 과도기 때도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정을 봐주지는 않겠다는 그런 쪽에 혼신적 무게 중심이 좀 실리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죠. 충분히 협상도 못 해보고 협상 유예 만료 기간이 다가왔는데 지금 15개 나라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겠다는데 이 또한 워싱턴 정가에는 한국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백악관에서 확인한 얘기는 아닌데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많이 안겨다 주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외 교역국 중에서 가장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픈 나라 미국의 대미 적자국 순위 8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15나라에 편지를 보낸다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래도 관세를 때리겠다고 날짜 시한이 8월 1일이니까 편지 받고도 한 20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더 협상할 여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 여한구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이 지난 주말에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미국 고위총들과 지금 막판 협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성락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최고위층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워싱턴행을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막판에 이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최고위층과의 만남 이게 어느 정도 판세에 영향을 줄지 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3주간의 이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실 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거래의 기술 책을 보면 상대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순간에 그건 내가 지는 거다 해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혼돈을 갖도록 트럼프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전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관세 때린다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면제해 준다고 했다가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유예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2주 전인데 또 유예는 절대 없다 했다가 지금 나오는 것은 일단 유예 없이 8월 1일부로 상호 유예 관세 때리고 마지막 20일까지는 협상하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또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협상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상대가 성실하다 하면 좀 더 시간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강행을 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의 그 관세율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동맹관계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뭐 설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더 나쁜 그런 카드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 일본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네. 일본과 미국이 거의 일촉즉발 상태인데 사실 일본과 한국은 자동차 문제라든지 비슷한 현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일본과 미국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 현안 이런 문제가 좀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부터 법인 사업까지 폐업률이 팬데믹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의 폐업률이 좀 두드러지나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영업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외 수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근 3년간 뭐 상당히 꾸준하게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었는데 역시 자영업자들 이를테면 뭐 음식업체라든지 또는 음료업체 그 밖에도 뭐 일반 문구 판매점 이런 업자들이 이게 자영업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동시에 지금 한꺼번에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때 영업을 못 했으니까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돈 벌 시간이 없었다. 이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뭐 대부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때 빚이 고금리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의 패턴이 직접 가서 물건을 유통하는 그런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급격히 변화하다 보니까 예. 가뜩이나 부족한 내수 수요 그 자체도 전자상거래로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쳤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고 대외적인 수출 부분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도 내수가 안 되고 이것이 GDP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자영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예, 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이제 추경 이번에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또 편성이 됐는데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이 32조에 육박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의 절대 다수인 약 20조 가까운 액수가 채무 탕감이나 유예 이런 쪽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의 과실보다는 코로나라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거리두기, 영업을 못한 분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가 같이 그분들의 아픔을 들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빚을 탕감하는 이런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그래서 예. 이것은 특정
어려운 업체 그 자체보다는 전체적으로 민생 회복에 내수 소비를 좀 진작시킨다. 정부에서 약 뭐 12조 가량의 지금 돈을 국민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뭐 일반 국민들은 15만 원씩 또 중간에 있는 국민들은 그보다 좀 많이 그리고 그 최대 뭐 55만 원까지 받는 이런 쿠폰이 지급이 일률적으로 되는데요. 예. 그러면 그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자영업자의 수요가 자영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겠다, 구매를 하겠다, 또는 가서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조금은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마중물로 삼는다면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예.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야지 이것만 기대했다가는 그 성과가 그렇게 크게 큰 결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마중물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소비자도 늘리고 판매 영역 또 제품 품질 개선도 하면서 좀 외연을 확장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이 소비 쿠폰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소비 쿠폰을 뭐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받았다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 쿠폰 가만히 있는다고 예. 하늘에서 사과 떨어지듯이 우리 몸에 이 소비 쿠폰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소비 쿠폰을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고 쿠폰을 받는데 신청은 21일부터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예. 오프라인으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 모바일에서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직접 가도 됩니다. 카드사나 제휴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이런 데 다 받아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소비 쿠폰은 돈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돈은 생기면 그렇죠. 그것을 저축할 수도 있고 내년에 써도 되지만 이것은 유효 기간이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그 각 쿠폰별로 적시한 기간, 그 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그냥 돈이 없어져요. 예. 뿐만이 아닙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데서 이게 예를 들어 술집이라든지 환락업소 이런 데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데는 쓰지 말고 올곧이 내수 민생 회복을 하는 데 쓰자.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이런 데 집중돼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큰 원칙은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입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점들을 좀 두루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1차 소비 쿠폰 지급되면 일반 국민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그 정도의 이제 차등 지급이 되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이런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한 효과 그리고 또 효과가 있다면 또 반면 뭐 단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일단 이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소비를 뭐 강제로라도 일으키게 되면 내수가 일어나고 현재 약 30조의 우리 추경으로 인해서 GDP에 0.23%포인트의 GDP 상승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거시 모델 분석이 나오는데요. GDP 0.12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가뭄의 단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돈이 모두 그냥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하는 점. 그다음에 정부에 곳간에 돈이 있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재정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적자를 더 키우면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재정 적자 이것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것은 결국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정부가 차입을 한다든지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이런 데서 선택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좀 신중하게 그리고 올곧이 민생 회복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또는 자영업자들도 정말로 귀중한 돈이다 생각하고 정말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추경을 자주 하지 않도록 빨리 우리가 경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마중물이 온 것을 편성을 해서 우리 속담에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이 좀 들어올 때는 배를 저 나가기가 좀 쉽습니다. 예. 예. 지금 곧 이제 쏟아질 이 그 민생 회복 그 쿠폰 이 대목을 마중물 삼아서 대양 한복판으로 쭉 나가는데 어허.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소비 쿠폰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다만 뭐랄까요 이로 인한 뭐 보이스피싱 사기라든지 뭐 URL 링크를 뭐 벌써부터 이렇게 보내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 예. 코로나 때도 이런 피해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요. 자, 소비 쿠폰 주니까 받아가세요. URL 클릭하세요. 이런 문자가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리고요. 지금 소비 쿠폰을 주는 곳에서 URL을 핸드폰으로 걸어서 이거 누르세요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URL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정부나 카드사 이런 데서도 소비 쿠폰 링크도 걸지 않습니다. 예. 다만 본인이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곳 거기 그 핸드폰으로는 소비 쿠폰과 관련 정보 정도가 오는 거지 결코 링크나 URL 누르지 말라. 예. 이 대목은 굉장히 세심하게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혹시나 헷갈리시면 주변에 좀 여쭤보시면서 관련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있게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